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가 왜 중국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호주와 중국의 교역 물량에 대해서가 가장 클 텐데요. 호주의 제일 교역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중국의 시장 경제가 시작된 후로 주로 이제 중국에서 소비되는 철광석, 석탄, LNG 수요의 급증으로 중국에서 호주의 막대한 자원을 많이 수입함으로써 가장 큰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호주는 원래는 아시아에 속한다고 좀 보기가 힘들었죠.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많이 불렸는데요. 원래 호주의 역사를 보면 호주는 영연방 국가로 영국식 사고방식에 옛날에는 백구주의를 지키면서 거의 유럽에만 문호를 개방해 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유럽에 더 가까웠던 호주가 아시아로 편입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트레이딩 어그리먼트를 할 때 에이펙에 속하면서 모든 생필품 이런 것을 아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거리상으로 막 가깝고 수입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아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아시안 국가에 비해서는 생김새도 많이 틀리고 좀 근본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아시아에 진짜 속하나 하는 얘기를 할 때 호주인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애보리진을 비롯한 원주민들이 실제로 아시아에서 건너왔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아시아에 더 가깝다. 이런 변명도 사실 하긴 하는데요. 요즘은 호주를 아시아에 편입한다고 하는데 별 이견은 없죠. 기본적으로 월드컵이니 지금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이니 이런 스포츠 중에서도 아시아로 분류가 되니까요. 근데 이 옛날에 이 백호주의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백호주의의 원래 근본은 비백인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호주가 이렇게 가깝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1850년도에 그 금광이 발견돼서 호주에 골드러시가 일어났을 때 당시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금을 캐러. 그때 가장 많이 몰려오던 게 이제 유럽인들도 많았지만 중국인들도 거의 5만 명에 가까이 골드를 캐기 위해서 호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이 중국계 이민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화이트 팔리시, 그러니까 비백인은 제한하고 백인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인종차별법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더 이민을 많이 제한하기 위해서 전 유색 인종으로 번지면서 백호주의로 바뀌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중국이 가장 큰 호주의 패밀리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 교육은 사실 70년대 이전에는 호주에 주로 쌀이나 차를 수출하고 중국은 호주로부터 버터와 밀, 울 이런 것들을 수입을 했는데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중국의 시장 경제가 시작되면서 호주의 막대한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런 마이닝 회사들, 리오틴토나 BHP, 빌레턴 같은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중국에 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 호주에 수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중국에서도 호주에 수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옷, 텔레콤 장비 또는 컴퓨터 장난감 등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는 이제 중국이 첫 번째 교역국이지만 중국에서는 호주가 한 네 번째 교역국쯤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실 호주를 무시하지 못해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호주 무시하는 못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중국이 호주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건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에 이제 막대한 부가 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2013년에
중국 시진핑 정부가 그 당시 이제 반부패라고 해서 일부 아주 중요 인사들을 부패 혐의로 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가 너무 만연해 있던 중국이다 보니까 이걸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시작한 정책이 또 반부패 정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어서 이런 그 이전에 이제 불법으로 벌어들인 자금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그런 중국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반부패 정책의 영향으로 이 호주가 되려 중국의 투자가 늘어난 걸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법 자금들이 해외로 빼돌리니까 그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런 자금들이 몰렸고, 당시 이제 시드니 같은 곳에 집값이 2013년부터 작년 2017년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2018년 초에도 좀 오르기는 했죠. 그렇게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이런 중국인들의 묻지마 투자.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빨리 묻어야 되니까 묻지마 투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인 투자자가 사들이는 호주 부동산 금액이 12조에 달하는데,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을 구매한 부동산보다 거의 2배가 더 많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호주로 이미 이민을 온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제외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외국인으로서 산 금액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것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도 많이 떠들었죠. 이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해야 된다. 해서 모기지를 못 내게 한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정책 변화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이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중국인들이 이민을 많이 온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투자 이민이라는 건 사실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민이니까 이 투자 이민이 필요한 금액이 약 40억 정도 됩니다. 이 40억 중에서 호주에 투자하는 투자 이민의 비율이 중국인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인이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크다, 빈부차가 크다고는 하지만 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들고 들어오는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이 90%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는 어떤 나라 순이냐면 인도, 그 다음에 영국 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민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유학생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2018년에 약 17만 명으로 역시 외국인 유학생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들이 오는 관광. 중국 관광객의 증가로 호주의 명품 호황이 불기도 했다는데요. 지난 5년간에 호주에 진출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 수가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의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거라고 하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돈 부분도 많이 영향이 있지만 중국은 외국의 영향력을 좀 더 끼치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 아프리카와도 큰 외교 성과를 보이고 있고 투자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호주에도 이렇게 수입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영향까지 미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적, 그리고 마이닝 회사나 기타 에너지 회사도 중국의 손에 속속들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 영향은 어떤 게 있었냐면 2017년에 중국이 친중국 인사를 이용해서 입법부와 법률 개정에도 관여하려고 했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의원은 사실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1단계 상원 의원인데 중국계 후원자로부터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경 유착 관계가 드러나서 사퇴를 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호주 정부가 중국에게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외국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는데 이 후원금을 내는 외국인의 거의 9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중국의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 후원금을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이 큰 영향을 끼쳤고요. 같은 해 이제 2018년에 이런 정치적 영향 말고 군사적인 충돌도 중국과 잠깐 있었는데요. 호주 군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도중에 중국 군함들로부터 제지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실 남중국해가 자기네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중국이 스스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은 이건 공해다. 우리에게는 항해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작년까지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한 해 동안. 그런데 이제 11월에 호주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제 조금 다시 외교를 좀 회복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중국의 이 내정 간섭이나 이 해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화웨이 사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이 화웨이의 그 핸드폰 만드는 화웨이 있죠. 화웨이의 창업자의 딸이자 재무를 맡고 있는 중국인이 미국을 여행했다가 캐나다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캐나다 그 입국 심사대에서 잡혔어요. 근데 그 잡힌 이유가 미국에서 캐나다에 얘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요청을 해서 캐나다에 억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중국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요. 미국은 이 화웨이의 이런 통신 장비를 정부기관은 못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해서 안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미국에서는 쓰고 있지 않은데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에서는 이 화웨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이 남중국해와 잠깐 갈등을 빚은 다음에 화웨이를 5G 사업 입찰을 하는데 참여를 못하게 했어요. 현재 호주에서 이제 5G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 통신 장비 업체들을 아예 입찰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더 좀 호주와 순조로운 관계가 안 되고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만큼 좀 중국과의 관계를 완화시켜 보려는, 회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마이닝 경기가 살아난다 하는 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경기가 아무래도 살아나려면 중국에 많이 수출해야 되고, 호주는 내수가 많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환율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호주는 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의도적으로 환율을 높이지 않는, 환율을 좀 낮춰서 수출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하죠. 제가 말을 좀 부드럽지 못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이슈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